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 사연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봤어요. 어떤 절차를 하는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페이퍼 플러스 준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엑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함이나 뭐 부서 같은 건 제가 가려놨고, 알게 된 경로와 신청 사연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신청 사연을 제가 텍스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R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뭐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원본 데이터 불러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워드 트리 맵을 일단 첫 번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쉽다. 뭔가 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뭔가 하고 싶으세요. 평가, HR, 애널리틱스, 인사, 통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어디 있었죠? 어느 강사분께 가장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김성준 매니저 이렇게. 제 이름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거 볼 수 있었고, 근데 보통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걸 그리면서 하는데 그거는 좀 왜곡이 많고 정확하게 어느 비율로 어느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네트워크 맵을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정보를 상위 500개 단어로 네트워크 맵을 그려봤더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부는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선이 굵을수록 같이 이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 개수를 봅니다. 좀 낮춰봤어요. 300개 단어로 봤더니 여전히 김성준 매니저님 여기 딱 계시죠? 딱 계시고, 김성준 프로젝트 주제 다면, 그리고 뭐 혹은 여기 보면 뭐 기회 관심 많다, 인사이트, 최근 참가 신청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 인사 담당자들끼리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내가 쓰고 싶은 걸 이렇게 똑 따다가 이게 딱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분들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해도 믿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쓰잖아요. 물론 텍스트 데이터는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 있는 단어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를 반드시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몇 개 키워드로 한정해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널리틱스라는 단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피플 애널리틱스가 있겠고, 뭐 과정, 상황, 최근 고민 배우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라는 것도 봤어요. 주제가 새롭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뭐 주제가 새롭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원본 데이터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프로젝트 방안 많다, 공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몇 가지 멀티 키워드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봤어요. 적용과 학습과 실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 뭔가 학습하기를 희망한다도 있고, 그렇죠? 실무적인 거, 인사이트, 전문가 기반 좋다, 적용, 저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상황, 현업, 실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개인의 데이터를 보기 전에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떻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보면 공부, 현업, 상황 이런 것도 봤어요. 현업에 적용하고 싶고 애널리틱스 상황이 있고, 그죠? 기업, 줍다, 뭐 만들다, 교육, 도입, 접하다, 연사 이런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 이거를 구현하는 게 저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직접 못 짜서 제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의 좋은 코드를 갖다가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할 필요가 없이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이제 고급 방법으로는 넘어가는데, 토픽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단어를 기계가 그냥 10가지의 토픽으로 나눠서 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어떤 주제들이 묶입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10개의 주제로 나눠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뭔가의 공통적인 걸로 묶이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주제의 클러스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5개도 해볼 수 있고 3개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같은 주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여서 이게 나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는 2018년에 저희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있는 걸 다 긁어와서 클러스터링 시키면 거기서 좀 나뉘어요. 예를 들면 범죄라든지 사회 현상 중에 되게 심각하게 일어났던 우리나라 몇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묶이는 경향성을 보여요. 근데 매번 잘 되는 건 아닌 걸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대부분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라서 솔직히 제가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도 특정 키워드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론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플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정말 아주 작은 저의 경험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4개월 만에 전공자 따라잡기, 4개월 뒤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출근하세요! 이러면서. 네. 6개월에 600만 원이지만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하면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연봉이 2억이 될 거거든요. 막 이런. 30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막 저기 딱 써있는 거 보면 AI 엔지니어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2억 정도는 쉽게 얻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 시작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 과정이고 비싸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어느 도메인에 계시던지 저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 하면 진짜 취업 잘 될까요? 제가 최근에 아티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말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준 전문가 자격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 여기 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회조사 분석사나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 준 전문가 자격증 그거 우대하는 비율 몇 프로나 될 거라고 보세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5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0% 미만이다. 둘 다 안 되시면 뭐죠? 9.7% 정도 됩니다. 실제 빅데이터 뭐 준 전문가든 제일 많이 우대하는 자격증으로 뭘 꼽았는지 아세요? 정보 처리 기사를 꼽았어요. 어디든 다 들어가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그리고 인재 채용이 가장 힘든 이유로 뭘 꼽았냐면 1순위로 직무 역량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들었다고 역량이 갖춰지냐, 애널리틱스 역량이 갖춰지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혹은 30일 만에, 4개월 만에 전공자 따라잡을 수 있냐.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HR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CHO 되기. 30일 만에 채용 전문가 되기. 그럼 여러분 이 교육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교육 과정 들었다고 HR 담당자를 뽑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이 되게 많습니다. 있긴 있는데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벽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내가 쉽게 돈 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저도 커리큘럼 보고 실제 배워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는 전문가는 그렇게 학습하지 않았어요. 두 분 학원 다니셨어요? 아니, 안 다니셨죠. 두 분 다 학원 안 다니셨죠. 학교를 다니신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교육은 개발자가 해요. 여러분 개발자가 하는 프로그래밍 수업 들어보셨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잘 따라가세요. 근데 지금의 업계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가 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교육 과정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린 사실 개발자가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잘 발굴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건데 교육 프로그램들은 뭔가 개발자를 키우는 것처럼 돼 있어요.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R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R 책을 사시잖아요. 그럼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R의 설치 쭉 이렇게 해가지고 웹 표준 기술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배우면 사람 미쳐요. 물론 통계 같은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A to Z 다 학습하라고 권유를 드리지만 이렇게 배우면 절대 안 돼요. 100%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직적으로 학습하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그 안에 필요한 지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글링 정말 잘하시면 이미 누가 코드를 짜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놓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상관관계 보려고 저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 텍스트 분석하고 싶어서 이런 걸 배웠고 나중에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퇴직 예측 요인 분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좀 재밌어요. 손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막 구글링 해보실 텐데 잘 검색하면 이게 다 있어요. 이거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퇴직 가능성 예측 모델을 어떻게 수립했는지가 다 코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회사에서 해보시면 돼요.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서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R이라고 하면 R 스튜디오를 켜놓으시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막 까만 화면에 스크립트를 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난 걸 하는 걸 거야 하고 방해하지 않아요. 간혹 너 뭐하니? 라고 하면 앉아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 그냥 가세요. 여러분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재미있는 분석 프로젝트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 다 짜져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고급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직접 다 짜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 콘텐츠들이 있어요. 아까 이주영 매니저님께서 코세라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온라인에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커넥트 재단이라는 데 들어가면 AI 부스트 캠프라고 해서 아예 다 한글로 번역해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데이터 먼저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면 돈을 많이 쓰셔야 되고, 내가 굉장히 자발적인 사람이면 돈을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렇죠? K무크부터 해서 유튜브까지 동영상 콘텐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내가 데이터나 아니면 공부나 아니면 분석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은 많은데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인 데이터올릭을 들으시면 됩니다. 매주 저희가 아젠다를 바꿔가면서 HR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도 4회분을 다뤘고요. 잠깐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걸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내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자. 누가 온라인 콘텐츠를 해서 잘 됐다고 해서 나한테 그게 맞을 리가 없다.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운전면허 따기 전에 코딩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남이 가르쳐준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학습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통계 이론도 보면 까먹고 계속 그래요. 진짜로. 뭐 미칠 것 같아요. 상관회계 알 것 같은데 또 쳐다보면 모르겠어요. 또 상관이랑 회계가 인과관계처럼 막 보여요. 뭐 T테스트니 아노반 이런 거 봐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내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한 번 하면 손에 조금씩 잡혀요. 예를 들면 TF-IDF라고 공슈라는 단어 간의 수학 공식을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내 텍스트 갖고 분석해 보다 보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애널리틱스를 여러분이 핸즈온할 수 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HRD에 계신 분들은 그런 교육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미상관을 하면 왜 제가 내일 말고 오늘부터라고 여기 이제 강연의 제목을 정했냐면 당장 하셔라 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책 사고 이런 거 말고요. 당장 나에게 손에 잡힌 데이터가 뭐지? 내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건 뭐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시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도 성숙기가 오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다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전처리도 해주고 개수 다 뽑아주고 여러분은 의사결정만 내리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작한 분들과 나중에 그런 생태계가 다 갖춰졌을 때 시작한 사람들과의 고민의 수준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거는 내일부터 하자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당장 돌아가서 구글링 하셔가지고 나만의 학습 방법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